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여자에게 신비감을 주는 방법. 여러분이 여자와 연락을 하다가 여자가 이제 친구 만났어요 라는 카톡을 받았을 때 그럼 끝나고 연락해 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자가 대답이 알겠다고 하겠지만 정말 여자가 친구랑 자리 마무리하고 여러분에게 카톡을 했었나요? 여러분은 별 생각 없이 시켰을 수 있지만 여자는 여러분에게 카톡 연락을 안 해도 기다림에 지친 여러분이 먼저 친구 잘 만났어? 라고 선 연락할 걸 잘 알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을 분석당한 여러분은 뻔한 남자가 되는 거고 신비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자에게 뭘 바라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세요. 이렇게 여자가 친구 약속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일정이 있으니 일정 끝나는 시간 맞춰 연락하겠다고 하세요. 여자가 잔다고 하면 여러분이 기상 알람 해주겠다고 하세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자는 여러분에게 호감이 많던 적던 일단 괜히 기다려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상 알람을 하겠다는 여러분을 괜히 은근히 기다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힘을 조금씩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와의 대화가 끝날 때쯤 무언가 물어보기 위해 제발 애쓰지 마라. 여러분이 취조식으로 여자에게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아주 뻔해요. 여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질문하지 않으면 여자에게 답장이 안 올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여자도 여러분을 충분히 궁금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자도 여러분과 대화의 의지가 있으면 뭔가를 물어볼 거예요. 여자도 대화를 이어갈 기회를 주세요. 그게 여자 입장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행복이니까요. 이제 더 이상 서로 나이에 대한 걸 물어보다가 아 맞다, 사는 곳은 어디예요? 아 혹시 지연 씨는 무슨 일을 해요? 라고 물어보지 말자고요. 가지지 않아도 될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불안감은 여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세 번째, 여자랑 약속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해야 안 될 약속도 잡힌다. 여러분이 외적으로 버거운 여자와 약속을 잡을 때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은근슬쩍 잡으려고 할 겁니다. 여자에게 무슨 일 하는지 물은 뒤에 갑자기 아참 쉬는 날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며 여자의 확신을 받기 위해 어설픈 냄새를 풍기는 방법이죠. 쉬는 날이 없으면 일할 수 없듯이 우리는 모두 쉬는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와중에 이 상황에서 여자는 장담컨대 아직 스케줄표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라는 애매한 답변을 줬을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은 찌질했던 과거의 제가 그랬듯 대부분 대화를 돌리려고 했을 거예요. 어설프게 물어본 것도 문제지만 대화를 돌리려고 하는 건 더 문제인데, 그 이유는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찝찝하고 여자에게 앞으로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위축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젠 이런 식으로 행동해보세요. 언제 쉬냐는 만남 약속 암시하는 급발진은 좀 죄송해요. 마음의 소리가 나왔는데 저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을 텐데 좀 무례해 보였을 것 같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여자에게 속마음과 하고 싶은 말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 훨씬 남자답고 쿨합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이미 남친 지망생들이 많을 법한 여자에게 뻔하게 밥 먹자고 물어봤다가 까였는데, 이런 식으로 실낙 같은 희망 이어가고 싶다며 솔직하게 말하니까 여자가 웃으면서 그날 먹자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항상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죠. 그치만 까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자는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까이더라도 어설프게 넘어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표현하는 게 배려심이고 자신감으로 느껴집니다. 네 번째, 너무 논리적인 대화만 지향하지 말아라. 여자가 가령 방학에도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보통 남자들은 힘들겠다, 좀 쉬면서 해 라고 하면서 논리적인 대화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눈 카톡 대화를 보시죠. 얼마 전 만나는 여자애가 방학에도 공항 실습을 하고 있다며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는 진짜 결혼하자, 우리 엄마가 공부하는 여자랑 결혼하라 그랬어 라고 유쾌하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란 걸 명심하세요. 다섯 번째, 별것도 아닌 지위를 계속 확인시키지 않는다. 장난치는 건 예외로 치되 오빠라는 칭호, 선배라는 칭호를 스스로가 자주 쓰는지 확인해보세요. 말을 시작할 때마다 오빠는, 오빠가, 선배가, 의도가 됐든 아니든 이런 있지도 않은 권위를 표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는 여자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반대로 권위가 없는 사람인지 여실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느끼합니다.
하나, 여자와 빠른 잠자리, 그리고 원나잇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가 돈이나 스폰 같은 걸 보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건강하게 만나는 관계라면 응당 빠른 잠자리는 당연한 것이고 흔합니다. 또한 여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나잇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여자로 느끼는 상대에 대해 잠을 자고 싶듯이 여자도 남자로 느끼면 성적 욕구가 나오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자랑 잠을 잤다고 해서 거창하고 숭고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이니 빨리 잠을 자고 원나잇을 했다고 해서 여자가 쉬운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끌린 것이 쉬운 여자인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고기를 물어서 먹잇감이 됐다고 우리가 고기에게 미안해하지 않죠? 여자도 본인이 원했기에 관계를 가진 거예요.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둘, 여자랑 2번이나 1대1로 만났는데 손도 잡지 못했다. 아니, 작은 터치라도 없었다? 97% 이후에도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남자로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후에도 관계 진전이 안 될 거고, 그래도 계속 여러분을 만난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다른 걸 보고 만날 여자일 확률이 높으니 당장 손절하세요. 셋, 여자랑 사귄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세요. 여자가 여러분이랑 사귀고 잘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만 바라보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주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옆에 여자친구 있는데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듯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친이랑 같이 있는데도 잘생긴 남자가 보이면 슬쩍 쳐다보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사소한 거 말했지만 번호 주는 경우도 많고 바람도 생각보다 많이 펴요. 이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원래 사람은 높은 가치를 보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상태에 안주하지 말라. 여자친구 생겼다고 먹고 싶은 거 맨날 푸파하고 자기 관리도 게을리하고 PC방 가서 안 하던 게임하고 그러는 순간에도 여러분 여자친구는 더 괜찮은 남자의 대시를 받고 있으면 어느 순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리하고 치열하게 사세요. 넷, 여자랑 잘 되는 것의 핵심 타이밍이에요. 괜찮은 여자라면 여러분과 연락하는 도중에도 반드시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썸을 타고 있는 여자가 있고 잘 되고 싶다면 그 감정이 식지 않게 빠르게 약속 잡고 빠르게 연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결혼하세요.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연애는 타이밍입니다. 질질 끌고 미루지 마세요. 다섯, 오빠, 나는 남자를 오래 보는 스타일이야 라는 말에 더 이상 그만 속으세요. 예외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여자가 천만함에 자는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호감 가는 남자에게 사귀기도 전에 나는 그냥 오빠면 다 좋아 라고 하겠어요. 실제 그렇다고 해도 이런 말들은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 싸지가 있으면 하지 않죠. 여섯, 그러니까 오빠 이러려고 만나? 아직은 일러. 사귀고 나서 자는 편이야. 실제로 그런 여자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싸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저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여자가 여러분이 좋으니까 하는 말들입니다.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는 상대였다면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저런 말을 들으면 나를 좋아하니까 싸 보이고 싶지 않은 심리에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미소 지으면서 한마디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7. 여자가 원하는 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확신에 차 있는 말을 원하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아무나 안 만나요.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호감 가는 여자가 아무나 만나는 여자면 안 되죠. 이 말만 보면 비논리적이고 싸가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있다면 여자는 여기에 웃지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구구절절 논리적인 이야기로 여자를 설득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잘 되었나요? 8. 대화 정도는 반드시 리드할 줄 알아야 한다. 여자에게 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를 여자가 좋아할 리가 없죠. 물론 여자가 대화를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녕 여자가 원하는 그림이었을까요? 언젠가 반드시 현타를 느끼게 돼 있어요. 9. 여자가 리드하는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연애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연애인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자가 예뻐서 좋다고요? 그 예쁜 여자에게 하는 행동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행동들인지, 그리고 그 여자랑 하는 데이트들이 본인이 실제로 행복했던 순간이었는지,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이었는지 돌이켜보세요. 99%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연애 하고 싶나요? 10. 관계를 잘하면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애무를 잘하거나 넣는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적 자신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경험상 똑같은 애무와 삽입을 하더라도 하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구심을 가지며 관계를 가진 여자는 대부분 이후에 오래가지 못했고, 관계 자체를 즐기면서 내 만족에 충실했던 여자는 나와의 관계를 만족하고 주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했고 장기 관계에서도 좋았어요. 여러분이 못한다 생각하면 여자는 여러분을 조루로 생각할 거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한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성적 만족에 집중하면 여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11. 남자의 전성기는 30, 40대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두 가지
가지가 있어요.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경제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나이 들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여자가 예전보다 덜 꼬일 거고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장 자기관리하고 본인 조건 따지면서 미루지 말고 여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12. 못생겨서 여자에게 까였다는 말은 희대의 개소리다. 여자가 싫어하는 건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열등감과 패배의식입니다. 최악의 남자예요. 저는 잘생겼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남자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2대2 술자리를 정말 많이 가졌어요. 저는 항상 안 꾸미고 모자를 쓰고 갔고 친구는 항상 풀 세팅으로 꾸미고 나왔어요. 당연히 초반에는 제 친구에게 여자의 호감이 쏠렸죠. 하지만 30분이 채 가지 않아 여자들의 호감은 저에게 왔어요. 왜냐고요? 여자가 조금만 반응 안 해주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오늘 스타일이 안 좋나? 열등감을 보이면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했거든요. 제발 뭐만 하면 화장실 가서 거울 보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생긴 게 문제인 게 맞나? 아님 자꾸 거울만 들여다보는 내 열등감이 문제일까? 아는 오빠야. 잠깐 인사하고 올게. 그녀가 그렇게 사라진 후 2시간 뒤 나는 손잡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쓸쓸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나는 사람을 오래 보는 편이야 라는 여자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을 것이다. 사람을 오래 보는 편이라는 여자의 뻔한 개소리 아직도 믿는가? 내가 그랬다. 철석같이 믿어 진심 어필 참 많이 했었고 그렇게 나는 그녀의 말을 지켜주는 사이에 그저 아는 오빠라고 말하던 이상한 놈들과 하루 만에 끝까지 가는 꼴을 참 많이 봐왔다. 그래서 한 번은 사람을 오래 본다는 말에 이렇게 대답해봤다. 예외적으로 지름길 같은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들리는 내가 미친 건가? 놀랍게도 여자의 반응은 그런 남자가 되어달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사실 여자는 스스로 기준을 내세우고도 생각보다 이성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사실 여자는 비싼 척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비싼 여자는 없다는 걸 깨달은 나는 한 가지 더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야 말았다. 두 번째,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라는 말에 절대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여자와의 잠자리를 쉽게 생각할수록 쉽게 잘 수 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아무리 내가 턱걸이랑 티바로우로 잘 빠진 등딱지를 만들어도 와 쟤랑 하러 나간다고? 와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놈과 그녀가 잠을 자고 다음날 오후에 오빠 어제 피곤해서 지금까지 잤어 라는 카톡 알림을 999개 받으며 뼈저리게 깨달은 건 애초에 여자와의 잠자리를 내가 어렵게 생각하면 그녀는 유교걸이 되고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그녀는 유교 탈레반걸이 된다는 것이다. 오빠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와 같은 말에 더 이상 그치 널 지켜줄게 와 같은 부류의 말을 하며 호구 잡히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이렇게 말할 거다. 처음 보니까 이러는 거지. 너랑 5년째여봐. 이렇게 태도 하나 바꾸고 나니 잠자리는 당연해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허무했다. 그동안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한국 드라마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었을까? 난 영상을 만드는 지금까지도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의 순결을 지켜주려는 건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가정을 꾸리려는 멋있는 남성분들에게 용돈 준 대가로 한 달에 한 번 잠자리를 가진 여자가 양아치 같은 남자들에겐 무료로 단체 잠자리 파티를 즐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다음 핵심 포인트를 짚을 것이다. 여자와의 잠자리는 파티의 한 종류일 뿐이다. 세 번째, 지금까진 내가 깨달은 불편한 진실들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남자로 태어난 건 축복받을 일이다. 6년 전 2018년 6월 말쯤이었다. 대학교 잘 가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쪽 유명 대학교에 입학하고 반개월이 지난 종강 총회였다. 내 앞에 모르는 선배 한 명, 그리고 원래 알던 여자 동기, 내 옆에는 인사만 하던 사이의 남자 동기, 그리고 내가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모르는 선배가 많이 예뻐 보였다. 나는 잘 보이고 싶어 술을 따라드리고 물을 따라드렸다. 처음에는 오, 너 센스 있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 옆에 동기놈도 그렇게 내게 칭찬했다. 1시간이 지났다. 술을 따라드리고 물을 따라드려도 여자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동기놈의 말만 듣고 있었다. 여자 동기가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입만 좀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갈 텐데. 집에 가는 길에 정말 답답하고 서러워서 펑펑 울었다. 난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애 유튜버 내용들도 많이 봤는데 야발, 꼬리를 물어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라면서 왜 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아, 나는 안 될 놈인가? 한 달이 더 지났다.
연애 유튜버 한 명이 여자를 만나는 방법 중 소개팅 어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나는 모든 어플을 깔고 다이아를 소모하는 와중에 우연히 본인 카톡 아이디를 대놓고 써놓은 여자를 보고 냉큼 연락했다. 20만원 먼저 주면 야일스를 해주겠단 말에 열심히 쿠팡 알바에서 번 돈을 입금했고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20만원 더 넣으란 말에 의심 한 번 없이 한 번 더 입금했고 그렇게 총 60만원을 날리자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달라고 경찰서에 달려갔을 때 비로소 대포 통장에 돈을 넣어서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화대교 위를 걸으며 서러워서 펑펑 울었다. 이번에는 나에 대한 답답함에 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모든 울음을 한강물에 털어놓기 위함이었다. 가족에게 부끄러웠다. 나 잘되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셨는데 여자 하나 먹으려고 돈까지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가족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평범한 여자 하나 데려오는 것도 못해 아예 장가도 못 가서 대가 끊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짐했다. 눈물을 이날부로 더 이상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될 존재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여자는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다면 남자는 무한한 가치를 거듭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남자는 원래 그런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 동기를 잃으려고 할 때마다 전날의 울음을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금세 신발끈을 다시 묶어 앞으로 달린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왜 평범하게 노력하는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